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답이 나오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니 민정수석이니 이 모든 사람들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잘 됐다 아니면 위험하다 못했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오지만 이재명은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기회를 또 가질 그런 기회를 주는 거야.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그 목표만 정확한 사람이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고 멍청한 짓을 안 할 사람이라면 멍청한 짓은 뭐냐면은 남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국힘들처럼 뻘짓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면 이재명은 자기가 임명하는 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지도자의 책임이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방향이나 성과를 내는 거는 내가 관리를 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우리나라에 인재 한 명도 안 남는다. 여태까지 누군가가 썼으면 능력이 있었으니까 쓴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런 때를 만나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은 죄가 안 된다는 거지. 또 다른 기회를 줘서 또 다른 대통령 밑에서는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솔직하고 담백하고 숨은 뜻이 하나도 없어. 비비꼬아서 애매모호하게 사람들한테 추측하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대통령이야. 이재명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명쾌라고 그랬잖아.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 물론 기자회견이니까 말이 조금 느리지. 사람들은 빠르면 많이 놓치게 돼. 훈련이 안 됐으면 많이 놓쳐. 그러면 안 되니까 쪼박쪼박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런 태도도 얼마나 진중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국민한테 예의를 차려서 잘난 척하지 않고 하지만 위험에 있고 그런데 또 그중에도 유머도 있고 그래서 별거 넘어갈 게 하나도 없어. 미운 것도 없고 뭔가 말하기 힘든 거는 말하기 힘들다 그러고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모르겠다 그러고 잘하겠다 그러고 모든 게 너무 정확하고 명쾌하니까 그런데도 한번 뭐 20몇 프로는 죽어도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뭘 또 어떤 걸 갖고 트집을 잡을까. 거기 기자 하나가 대통령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여당이 너무 크다. 여대 야소에서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선택이다. 그게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그게 억울하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더 많이 뽑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쪽을. 그쪽이 시원찮으니까 안 뽑아놓고 어떻게 여대 야소를 트집을 잡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쪽 사람이지, 당연히. 그 사람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우문현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지. 전반적으로 기자들도 참 똑똑하고 질문도 길지 않게 깔끔하게 하더라고. 기회가 많이 갔어. 지방 기자들한테 뽑기를 했으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고 정책에 맞아 떨어졌어,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이제 많이 밝고 탄탄대로를 걷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소통이 뭐가 진짜 소통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소통이라는 것이 그저 대통령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는 그 변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궁금하냐 물어봐라. 그러고서는 원하는 거 말해라.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할 거고 왜 그렇게 했고 못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과 답 속에서 국민들이 애매모호하게 불안한 거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최고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좀 발이 길었나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아직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잖아. 아직은 많은 것이 구체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이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갈수록
훨씬 더 빠르게 기자들도 진짜 중요한 거를 물을 거고 또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할 거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 나라는 최고로 우수한 나라가 돼.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깜짝 놀랄 기자회견 처음 봤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주 좋은 징조를 봤어, 오늘. 편안함이 참 중요한 거거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 편안하고 넉넉함, 그건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내가 좀 못하면 도와주십시오. 국회가 할 거는 국회가 하고, 내가 국회가 다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또 할 말은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짝짝 잡아주잖아. 얼마나 정확한지. 특검이 3특검 자가 출발을 했잖아. 내란 특검부터 시작을 했다가 김건희, 최상병, 한시웅 같이 다 한꺼번에 몰아치거든. 내란 특검 조은석이 아주 제대로 딱 길을 잡았고 기싸움에서 고삐를 잡았잖아. 거기에 주변 사람들을 취조하고 잡아넣고 이러면 혼자 고립이 될 거거든. 윤석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인 김건희께 마구 터져. 최상병은 결국 김건희가 갖고 놓은 거거든. 사법통은 이정호를 잘해주려고 거기까지 간 거야. 로비 활동에. 이정호가 삼부통 주가 조작 선수잖아. 도이치모로스도 그렇고 삼부토고도 그렇고 그것뿐이겠냐고.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이제 다 나와. 그런데다가 최은순 요양원 그것도 대단한 문제로 터져가지고 세 명이 장모, 부인 한꺼번에 셋이서 영천 가게 생겼어. 윤석열의 장모와 윤석열의 부인과 윤석열 자신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본부장 그랬잖아. 본인, 부인, 장모가 망쳐먹는 거라고. 윤석열은 본부장 때문에 망한다. 그게 3년 전에 한 말이잖아. 취조라는 거는 딴 게 아니야. 변명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유리줄이 빠지다가 지네들이 스스로 파는 함정에 빠질 걸 그걸 잡아내는 거지. 그래서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사람을 쓰는가를 그렇게 다 확인할 거라고. 대단한 사람들을 알아보는구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리에 꼽아놓은 거야. 오도 가도 못하게 너 이런 거 전에 좀 문제가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자리에서 투명하게 잘해봐 하고 집어넣은 거거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 관여도가 무진장 높은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쁜 짓 못해요. 더군다나 임명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왜 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도 그렇고 특히 경찰 공무원, 경찰국이 생기면서 좌천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올려서 쓸 수 있게 그거 혼자서 다 못하잖아. 이재명이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좌천당해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주는 그 자리에다가 앉혀준 거야. 그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로 억울하게 좌천당한 걸 다 알잖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이재명은 자기가 신나고 재밌어서 너무 잘해. 다른 나라 지금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의 대통령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악마가 씌었잖아. 그러니까 편하고 행복한 얼굴이 될 수가 없잖아. 거기에 이재명 많은 질문 공세를 받는 속에서도 이재명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감을 주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안정감. 휴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마지막 질문에 나오니까 휴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눈 감고 쉬면 휴가인데 근데 자기가 안 쉬니까 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안 되겠더라. 그리고 이번에 마침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 그때 자기가 쉬러 가겠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관여 안 한다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밝힐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 능력이야, 능력. 사람들은 저쪽도 이쪽도
이간질이라는 것이 끼어들어 왔거든. 이간질을 해야 되잖아. 너무 민주당이 잘 나가면 저쪽에서는 자기네들 존재가 없어질 건데 별의별 뭐 이박수풀 사람들도 마구 들어왔다며 이간질 하려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단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야 돼. 무슨 말에서든지 잡아내야 돼. 아주 조심하고 있지. 정청래하고 박찬대는 네거티브 덫에 안 걸리고 서로 안 헤어질 결심했다 그러잖아. 유삼영 있잖아, 유삼영. 사실 그 사람한테 뭔가 중요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으네. 그때 총경회의를 항명으로 그랬는데 이제 역사상 충정의 회의를 만들어준대. 제자리 다 돌아가고 있어. 당연히 들어가지. 한덕수가 내란 속의 공범인데 안 들어가면 어떡해. 한덕수 없이 국무총리 없이 내란을 어떻게 일으키냐고. 당연히 한덕수 도움을 얻어야지 되는 거였거든. 한덕수가 자기는 그냥 몰랐다 그러고 막 이러는 그거는 변명이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 근데 증거가 없었지. 근데 증거가 나왔어. 근데 그렇게 바보들일까? 그 CCTV 있는 거 모르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꼭 성공할 줄 알았던 거야, 다들. 그렇게 허술한 건. 오죽하면은 관저에 그런 이상한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했겠냐. 용산에는 사우나, 침대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하면 한남동 관저에는 실내 골 스크린 골프장하고 뭐를 없앴는데 아마도 거기에 접대하는 김건희가 남자들 접대하는 거 빠져 있었고 다 있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가를 다 요정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술집처럼. 아주 남자들 이렇게 호리는 짓은 다 한 거야. 누구든지 남자 하나 쓸만한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풀 코스로 그렇게 대접을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싶겠지 남자들이면 또 한번 당하고 나면 못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걸려든 사람들이야. 부끄러워서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 거 폭로 못하거든 지가 지 입으로는. 그러면은 덩어리 냉가슴 앓는 거지. 그걸 노리고 김건희가 데리고 노는 거야 남자들을. 검찰들이 바보들이야. 근데 그렇게 당하는 거는 그 자기 가족이 있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말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특혜를 줬다고? 그런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해대는 거는 그것이 뇌물 받는 방식이었거든. 돈 한 푼 안 드는 어떤 일도 계약을 했다 그러고 공사를 줬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잖아. 일을 한 표시 안 나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른대잖아. 하다못해 고양이 그것도 그렇게 비쌀 정도면 뭐는 안 해 먹었겠냐 이거지. 꿀꺽하는 게 그게 김건희였으니까 뭐든지 그 사이에서 가운데서 챙기는 건 김건희였거든. 차상병 특검 때문에 이제 명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 박정훈 대령. 그 사람도 크게 쓰일 거야. 정말 크게 쓰일 거야.